안녕하십니까. 세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째 시간은 X 파라미터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서피스 좌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했던 6개의 X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서피스 좌표가 왜 필요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 파라미터의 특징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이제 고루 쓴다는 데 있는데 그 이유는 부호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가장 맨 처음에 나왔던 게 XC는 크로스하고 컷인데 이제 그게 XC의 클래스 부호가 플러스일 경우에 크로스로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커트인 마이너스로 해서 커트 잘라내는 거 이쪽을 의미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는 형식은 익스트루드 퍼센트하고 실루엣 이렇게 두 개를 쓰는데요. 익스트루드 퍼센트가 플러스일 경우는 Z축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경우는 마이너스 Z축으로 익스트루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루엣은 이제 그 외곽선 모양을 이제 C8R로 기술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T는 이제 뭐 색조,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두께, 투명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됐고요. XD는 디멘션하고 디바이드를 나타냈는데 XD가 0보다 크면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표시했고 0이면은 이제 평면에서의 단면 모양을 얘기를 했고요. XD가 0보다 작으면 이제 디바이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은 위치상의 원점의 좌표상 위치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또 앞에 플레인이 맞아서 플레인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그 단면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빈칸으로 두 개를 놔두면 평면이 되는, 즉 단면이 되는 그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그 x축이 y축 z축으로 얼마만큼 기울었느냐 해서 축 쪽으로 기울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기울 때는 마이너스를 표시했는데 그게 x축이 기울 때는 yz가 되지만 y축이 기울 때는 xz 쪽에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3인 경우처럼 이제 z축의 단면을 나타낼 때는 xy 쪽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속성들은 뭐 XY, Z축이 모두 직각좌표를 기준으로 한 것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떤 위치를 표시할 때는 뭐 벽면이라든지 뭐 아니면 엉덩이 쪽에 뭐 아니면 뭐 머리에서 뭐 정수리에서 뭐 한 뭐 2cm 내려온 지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벽 위에서 2m 내려온 지점 이렇게 겉표면을 기준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물체 XYZ를 뭐 사람이 일일이 알고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세부 시스템에서는 이제 뭐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인간적인 그 주관적인 그 성향은 뭐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겉표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피스 좌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제 물체 겉표면을 이제 3차원 면, 3차원 면이라는 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면은 2차원이죠. 2차원인데 그 면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공간을 차지하면서 3차원의 이제 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에 속하기만 하지만 그 표면은 이제 2차원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세부에서는 3차원 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3차원 면으로 보고 그 3차원 면상에서 그 서피스 면상에서의 세로 방향으로 XY축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Z축은 그 표면으로부터 노멀, 여기서 이제 직각, 노멀 방향은 뭐냐면은 그 2차원 면이 있을 때 그 면을 떠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구 표면을 서피스라고 보면은 플러스 Z축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로 떠나는 우주선 있죠. 그 우주선이 직각으로 발사되는 그 방향을 Z축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Z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피스 좌표를 도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거를 생각하는 방식하고 이제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 인식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이 물체 인식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양의 분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기술, 즉 물체를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하느냐 하는 거를 정의를 내려보면은 익스트루드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 얼굴의 표면, 물론 이제 얼굴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하나의 구로 이제 표시될 수도 있고, 하나의 뭐 실린더로 표시될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의 이제 표면에, 옆쪽에서 이제 이만한 귀에 해당되는 그 영역을 잡죠. 이거를 이제 XC로 잡아야 되는데, 이 XC를 직각좌표에서 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얼굴 표면이라는 서피스 좌표로 잡고, 그 서피스 좌표의, 즉, 서피스 상에서, 그 면상에서, 즉, 그 겉면이죠. 겉표면상에서 이렇게, 하늘색 줄을 그으면 되는 거죠. 이게 XC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위쪽으로 쭉, 아까 우주선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주선 방향 쪽으로 쭉 당기면은, 한 10% 정도 당기면은 이렇게 귀가 볼록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귀 볼록하게 나온 다음에, 다시 귓바퀴를 안쪽을 이제 밑으로 들어 넣으려면은, 그 귓바퀴에 해당되는 이 테두리를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그은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제 볼록한 면을 다시 뽑아내려면 들어간 면에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된 요 영역을 밖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생성하는 거는 이렇게 생성을 하지만 우리가 이건 저작 도구에서의 생성이고 실제적으로는 이 귀를 보면은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귀 모양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데는 이런 식의 쭉 이 과정들을 전부 나열을 해서 이 나열된 것 자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해서 이 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시켜가는 과정의 기록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물체 인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역작용인데 익스트루이드는 이제 형성된 올록볼록한 영역에 이제 음양을 분리를 해서 추출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빛이 없다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없다고 전혀 상관없는데 빛이 있으면은 이렇게 굴곡진 면에 대해서 음과 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생기는데 결국 그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해냄으로써 그거를 거기에 그 세그멘테이션에 해당되는 파트를 매칭을 시켜서 요거는 뭐구나, 요거는 요건 뺨이구나, 요건 입술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작업을 거쳐서 이걸 만들면 여기에 따라서 음영이 생기고 그 음영이 생긴 것들에 의해서 그 부분을 나눠서 세그멘테이션 함으로써 우리는 이 물건이 어떻게 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걸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름지구고 이거는 찌그러진 거고 이거 주름이고 이게 구겨진 건데 이 모양들이 다 다르죠. 이거 음영에 있는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거를 보고 구분을 해내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바지가 종이 모양으로 만약 이렇게 구겨졌다. 막 이렇게 직각이 지후막게 막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를 바지라고 인식 안 할 겁니다. 종이는 종인데 굉장히 좀 바지같이 생긴 종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음영 패턴이 이제 인식을 하는 데는 거의 100%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이제 음양이 인식이 되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을 음양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양음양식으로 나눌 수도 있죠. 이거를 보시면은 위에가 양인 밝은 거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볼록 나온 거죠.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법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나누냐
우리는 어느 쪽에 익숙하냐 하면은 이쪽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빛이라는 건 항상 위에서 비치게 돼 있거든요. 태양도 그렇고 전등도 그렇고 뭐 가로수도 그렇고. 이 경우는 그 어두운 방에서 그 랜턴을 가지고 밑에서 비추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귀신처럼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깜짝 놀래고 이제 그 소스라치게 놀래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원이 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이 올록하게 보이는 거하고 볼록하게 보이는 거하고 이제 푹 꺼지는 오목볼록 이렇게 보이는 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도드라져 보이죠. 이제 도드라져 보이고 이거는 아래는 이제 꺼져 보입니다. 이거에서 이거는 볼록하게 보이고 이제 이건 오목하게 보이는데 이건 왜 오목하게 보이고 이거는 볼록하게 보이느냐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위에가 하얗게 돼 있죠. 즉 밝은 면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어둡죠. 그래서 볼록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위쪽이 어둡고 아래쪽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목하게 보이는 건데 그러면은 왜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파란 식의 세그멘테이션을 안 하고 이게 원래 그냥 간단하게 표시하길래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 전체를 다 해야죠. 여기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안 하고 요 빨갛게 표시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굳이 해서 위쪽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면적이 넓은 거는 배경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인식한 거는 배경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 물체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면적이 작고 그 다음에 앞에 포어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앞쪽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물체, 즉 포어그라운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의 우리 뉴런이 학습한 하나의 결과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는 어떤 규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파트를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익스트루드는 시멘틱 단위로 이제 나눠지고 그거를 파트라고 그러는데 파트가 어떻게 이제 올록볼록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음향 세그멘테이션이 그 올록볼록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물체를 익스트루드로 이제 뽑아내는 과정인데 이렇게 뽑아내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뽑아내기도 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위쪽에 머리 쪽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건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위쪽으로 좀 솟은머리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앞머리 이제 앞통수가 튀어나온 머리 이런 식이 되겠죠. 어쨌든 하여튼 이 튀어나오면은 이게 이제 앞쪽에 이마 쪽을 이제 파트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나서 이제 그거를 이 세그멘테이션 즉 음향 패턴하고 매칭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는 이제 그 서피스 좌표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이제 난간 같은 경우도 여기 벽에다가 사각형을 딱 XC를 잡고 그거를 이제 앞쪽으로 쭉 뽑아내면은 이게 앞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여기 테라스에 해당되는 거는 커트로 이제 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돼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몸통을 이제 이렇게 실린더 하나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간단한 도형으로 그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있는 이 단면 쪽에서 이제 코 부분을 그려놓고 쭉 뽑아내면은 여기 쭉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하고 다리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익스트루를 시키고요. 귀도 마찬가지로 시키고 나서 이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털은 여기다가 다시 이 겉표면 즉 이 가죽에 있는 거를 서피스로 잡고 이 가죽 표면에서 아주 가늘게 꼭 이제 실 뽑듯이 그렇게 쭉쭉쭉쭉 익스트루드로 파티클 시스템 말씀드렸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랜덤하게 뭐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하면 쭉 뽑아내면은 이런 식의 털이 있는 동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기 동그란 구에 볼록볼록 이제 이제 땅콩 같은 게 이제 튀어나온 건데 그거를 이것도 똑같이 익스트루드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앞에 이런 이런 손잡이 뭐 이런 것도 전부 여기 본체 몸체에다가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역을 XC를 잡아서 앞쪽으로 전부 밑에 쪽으로 뽑아내면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부 서피스 좌표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피스 좌표는 물론 뭐 메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뭐 아무래도 뭐 무한계의 개수를 전부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메쉬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영역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기존 좌표 시스템을 이제 서피스 좌표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직각 좌표 시스템만을 이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좌표 시스템은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직각 좌표하고 원통 좌표하고 구좌표 세 개가 있는데 이 좌표들에는 이제 각각의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각 모양에 쓰는 거는 이게 직각좌표가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면 길이 이제 뭐 파이프 같은 거는 원통좌표, 그 다음에 공이나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풍선 이런 거는 이제 구좌표로 쓰는 게 이제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션 같은 경우도 각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각좌표는 직각 운동, 카티시안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통좌표는 힌지, 이게 문의 경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문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낼 때는 원통 좌표가 유일하게 잘 쓰이고, 그 다음에 피봇 운동, 뭐 조이스틱 같은 거가 이렇게 여기가 고정돼 있고 막 돌아가면서 움직일 때 뭐 이런 건 피봇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를 씁니다. 물론 뭐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거리 풍경모는 직각이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원통이 좋고요. 그다음에 목의 움직임이나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구좌표를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익스트루드 할 때 점선면을 이제 익스트루드께서 3차원 물체를 만들었죠. 그때 이제 면은 전부 2차원 평면이었는데, 그 2차원 평면은 카메라에 잡힌 화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속성을 썼고, 근데 이제 그 2차원 면을 이제는 3차원 공간상의 면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즉 두께는 없는 걸 thin fac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상의 면을 이제 3차원 면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공의 표면 같은 경우도 그 표면만 따지면 이제 3차원 면이죠. 단지 경계만을 나타내는 면입니다. thin face라는 것은 어떤 두께나 볼륨을 차지하지 않고, 그 볼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3차원 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에 있냐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3차원 면 이렇게 표시하죠. 그 3차원 면은 이제 2차원 면에서는 이제 평면만 있었는데, 3차원 면은 평면도 있고 곡면도 있고 뭐 캔의 옆면, 돌아가는 면, 아니면은 뭐 병의 표면이라든가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3차원 면은 이게 공간상에 존재하지만 이제 카메라상으로는 여전히 2차원 면이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서피스 좌표를 잡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도 카메라로 3차원 면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3차원, 그러니까 면이 갖고 있는 공률하고 똑같은 면을 가지고 카메라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항상 카메라는 그 지점에서 그 위쪽의 직각 방향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카메라를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서피스하고 똑같은 어떤 필름 체계를 갖는 그거를 3차원 면을 보는 이제 카메라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2차원,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의 이제 면이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면은 그거 자체도 면은 면이기 때문에 속성을 이제 카메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면의 좌표도 카메라로 잡았지만 이제는 3차원 면도 카메라를 베이스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카메라로 본 거는 평면인데, 그거를 우리가 뇌에서 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라디안트라는 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3차원면은 뒤쪽에 가려진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달의 뒤쪽은 항상 못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항상 공전주기와 그 자전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면서 도는 거죠, 달은. 그러니까 그런 달의 표면도 3차원인데 결국은 그건 뒤쪽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면이 그렇게 공간상에 그렇게 존재해서 공 같은 거를 이제 한꺼번에 360도로 한꺼번에 뽑아내지를 못하는 이유도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이제 3차원 면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의 겉표면만을 따지는 것이 서피스 좌표인데, 우리는 이 물체의 겉표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직육면체하고 여기서 실린더하고 이거의 그 구를 전부 이렇게 껍질을 전부 깠다고, 그러니까 쫙 벗겨서 평면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되겠죠. 뭐 캔 같은 거를 다 오려가지고 전부 이렇게 쭉 펼쳐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구도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꼭 지구본을 펼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펼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래 XYZ 좌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이 좌표인데, 이 좌표, 이 X축의 끝점서부터 Y축이 이렇게 있었죠. Y축이 있었던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오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자른 건데, 여기를 잘라서 펼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쭉 400%가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100% 똑같고요. 그리고 이 원통은 역시 여기 X가 100%인 여기를 쫙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넘으면, 이게 200은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실린더를 더 길게 뽑으면 이게 뭐 300, 400도 되겠죠. 근데 거의 뭐 입방메타 비슷하게 이렇게 저걸 하면 여기가 100이기 때문에 200 뽑았다. 그래서 이제 200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를 삑 돌면서 뽑으면은 이게 원의 주위가 2파이R이죠. 반경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건데, 여기서는 반경이 X축 100%이기 때문에 결국은 2파이 X%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628.22% 퍼센트 이 정도가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윗면하고 아래면이 이렇게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여기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전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펼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쫙 이 위쪽하고 아래쪽 단면이 메꿔줄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지구의 예를 들죠. 지구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경도하고 위도가 있는데, 이제 경도를 따라서 뭐 동경 몇 도, 뭐 서경 몇 도 이렇게 쫙 자른 다음에 그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경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전부 하나의 북극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북극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 여기 뭐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필리핀까지 가서 위로 가도 북극점이 가고, 뭐 하와이에서 위로 가도 북극점이 가고, 미국에서 위로 가도, 유럽에서 위로 가도 북극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을 나타내는 점은 이렇게 서피스 좌표로 오게 되면은 전부 이제 여러 개의 좌표로 표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 윗면에 센터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센터죠. 세 개를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서 쭉 전체를 다가 센터입니다. 이게 한 줄이. 그래서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 센터를 보면은 한 200% 가서 300% 여기 200% 가서 300% 올라가고, 왜냐하면 200% 뽑았고 여기서 Z축이 200% 버리고 여기 반지름이니까 다시 100%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합 300%. 그러니까 200% 가서 300% 가고, 또 여기서 400% 가서 300% 가고, 또 여기서 600% 가서 뭐 300%. 이게 다 동일한 지점이에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피스 좌표는 점을 지정하는 좌표를 하기 위해서 수용되는 거지,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도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로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바깥쪽 밑에 쪽으로 내려가니까 500%에서 한 100% 정도 가는 거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쪽을 다 메꿔진 게, 이런 경우는 지구본을 보는 경우가 이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우는 왜 세계 전도 있죠? 쫙 펼쳐서 한 장에다가 그린 거. 그 세계 전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이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이렇게 평면으로 만든 이거를 서피스 좌표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거죠. 이제 세부 시스템에서는 이래야지만 겉에 있는 표면에서 XC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좌표는 여기서 기존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 Y축에 돌아가는 건데, Y축이 갖고 있는 녹색을 X축으로 쓰는데, 이 X축을 기존의 X축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해트라는 거를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간편하게 그냥 X에 Y, 햇, Z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정확히 캐릿이죠. C-A-R-E-T. 캐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습관화가 잘 안 돼서 다이아몬드를 캐럿 할 때는 CARAT예요. 캐럿. 그 다음에 홍당무는 CARROT고. 그래서 근데 이건 CARET입니다. 캐릿. 캐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뭐 편하게 햇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X햇, Y햇, Z햇 이렇게 하는데, X햇은 기존에 있던 그 녹색으로 예시를 하고, Y햇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전에 Z 좌표 색깔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Z좌표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평면을 기준으로 우주선처럼 올라가는 방향, 위쪽으로 노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를 Z 방향,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Z 해시죠. 그래서 이것도 Z축은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거가 이제 RGB 이렇게 X, Y, Z, 제가 이렇게 알기 편하게 RGB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가 이제 옐로우, 와이어, 노랑이죠. 그래서 노랑을 이제 Z축으로 남는 걸로. 그래서 그린, 블루, 옐로우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은 이거는 저걸로 뭐죠? 이 서피스 좌표를 나타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셨듯이 한 점은 여러 개로 표시될 수 있고요. 이거는 세계 전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식의 이제 표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피스 좌표의 코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딩 예에서 앞에서 이제 귀를 만들었을 때의 경우를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서피스 좌표를 한번 코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는데, 서피스 좌표의 지정을 이제 카메라 속성으로 한다. 왜냐면 이게 2차원, 그러니까 3차원 면이니까, 면은 면이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Z축의 방향은 서피스의 노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코딩한 거를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를 원통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원통으로 잡은 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도형에서부터 이제 코하고 입하고 턱이나 이건 다 이제 끌어냈다고, 익스트루드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1에서 옆쪽에다 귀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이제 페이스 1이라는 이제 걸 보면은, 원통을 보면 이게 빨간 게 기존의 이제 X축이고, 서피스 좌표의 X축은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쪽 Y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다시 이 점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360도가 도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XC가 막 헷갈린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부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전부 다 펼치세요.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 평면에서 XC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펼치고 나면은 이게 쭉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쭉 이렇게 오면서 이 한 바퀴 반 바퀴 돌고 오른쪽쯤에 돼서 여기 이 귀에 해당되는 영역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귀에 해당되는 영역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그건데 카메라 좌표가 이게 뽑아내는 영역의 이거의 좌표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원점이 되는 건데 여기 이게 628%죠. 628%에서 이만큼에서 한 500%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 이쪽으로 쭉 펼쳐가서 위쪽으로 한 200%, Z축, 여기 높이 쪽으로 한 200%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렇게 그 하늘색에 해당되는 그 면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노란색 방향으로 뽑아내면 여기 귀가 나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표시하냐, 쓰냐, 코딩을 하냐 하면은 이어 2는 XC를 이 하늘색 면 두 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평면, 그러니까 3차원 면이죠. 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는 겁니다. 그래서 뽑는데 우주선 방향으로 10%를 뽑고 라인으로 실루엣은 라인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늘색의 귀 모양으로 된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는 카메라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 이 페이스 온의 서피스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면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평면상에서 컨투어하고 커베처는 이건 이게 복잡해서 제가 그냥 코딩을 생각했는데 그 뽑아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면상에서 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제 귀가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이제 코딩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딩해서 넣었고 그거를 이제 이 코딩에서 이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 컨투어하고 커베처로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것도 기존되는 X축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X축이 아니라 X해축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서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X해축은 여기서 이제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에 해당되는 방향이 여기 그 서피스 좌표의 X축 방향, 서피스 좌표는 X축은 이쪽으로 되죠. 이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여기 점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로 내려와야 됩니다. 만약 이쪽 상대방,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의 귀인데 왼쪽의 귀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쪽이 되겠고 X축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쪽 귀는 X축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 X축이 가는, 즉 접선 방향이 이제 그 X 방향이 되는데 그 접선 방향에 대해서 이만큼이 내려왔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마이너스 70도.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이 귀에 해당되는 카메라 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의 페이스를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되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이 컨투어와 커베처를 이렇게 그리고 이 귀 모양의 카메라 축을 원점은 이제 그 센터는 500에서 200%에 놓고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70도만큼 돌려서 위치를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 여기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귀 쪽에서 귓바퀴 안쪽은 이제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그 밀어 넣을 때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밀으니까 마이너스 10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페이스 1의 서피스였는데 이제는 뭐죠? 이어 2, 이 전체에 아까 뽑은 거에 이어 2의 서피스를 기준으로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귓바퀴의 모양을 그리고 그 포인트를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죠.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그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서 X 해축을 이렇게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센터는 150%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기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150에서 110% 정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X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에 X 해축이 어떤 거였죠? 이거였죠, 이거. 이쪽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래쪽 여기
여기 이어링 다는 보통 구멍 뚫는 이쪽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이어2의 서피스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걸 쫙 펼치는 거죠. 펼치는데 여기 펼치는데 여기 아까 10%만큼 뽑았죠. 그래서 이제 높이가 10%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위쪽으로 뽑은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0% 이제 뽑아지는 그건데 예를 들어 보면 일로 한번 쭉 가보죠. 이제 쭉 따라가다가 펼치면 X 헤트 방향은 그러니까 이어에 요 귀에 X 헤트 방향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인데 근데 여기서 센터는 이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뭐 따져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0,0이니까 0,0에서부터 이어2의 좌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2의 서피스 좌표예요. 이어2의 서피스 좌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0,0이고 X축을 쭉 따라가면서 150% 정도 갔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 110% 정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놓고 축을 보면은 이 축이 이쪽으로 잡혔죠. 이 이어 플랩이라는 이 귓바퀴 이 축은 이쪽으로 잡혔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힌 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어2의 축은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이 지점에서 보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90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돌아갔다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즉 정리를 해보면은 서피스를 펼쳐놓고 거기서 XC를 잡은 다음에 그 XC에서 다시 기준축을 잡고 그 기준축을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 잘라가지고 다시 또 Y방향으로 한 바퀴 쭉 펼치면서 돌면서 펼치고 그 펼친 데서 다시 집 표면에서 다시 또 XC를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익스트루드를 뽑았다, 뭐 안으로 눌러 넣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피스 좌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트 모양으로 생긴 초콜릿 위에 러브라는 글씨가 이제 써져 있는 건데 이거를 먼저 이제 이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 X축을 여기 이제 꼭지점을 여기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밑에 있는 XC인데 이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위에 볼록하게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록하게 뽑아낼 때 실루엣은 이제 보라색으로 그린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XC를 밑에 면을 이렇게 놓고 위에 면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위로 쭉 뽑아내면은 여기 굴곡에 맞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스월런 하트라고 해 있는데 그 스월런 하트를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이제 러브라는 글씨를 새겨야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러브라는 글씨를 새길 때 우리가 뭐 원래 있던 이 직각좌표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 높이를 일일이 전부 다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놓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이게 평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결국 에러 V 자체가 이렇게 휘고 이렇게 V자도 이렇게 이쪽 구멍면으로 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으로 놓고 이거를 서피스로 전부 이제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서피스로 펼쳐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X가 100%인 이 지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겠죠.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쭉 펼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펼치면은 여기서 러브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초콜릿은 이렇게 코딩이 되는 거고요. 이 러브를 새긴 초콜릿은 이렇게 코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에서 보면은 카메라 스월런 하트의 이제 서피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합치지 않은 거죠. 이 전체 초콜릿을 나타내면 이거에다가 이거를 다시 합쳐야 되겠죠. 합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러브라는 거 이 글자만 나타내면은 여기 카메라를 먼저 축을 솔로나트의 서피스로 잡고요. 잡고 그 다음에 XC는 L에서 L까지 서피스로 잡았으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평면이라고 윗면이 바로 이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곡면을. 그래서 L에서 L까지 마이너스 5만큼 이제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죠. 이게 그 우주선에 땅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똑같습니다. 5 러브이 전부 다 마이너스 5만큼 위 아래쪽으로 이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LOV를 전부 코딩을 해보면은 역시 이것도 카메라는 솔라나트의 서피스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이 기준축을 LOV의 기준축은 그냥 편의상 이런 식으로 이 X햇 방향을 전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중앙 이제 중앙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걸로 해보죠. 그러면은 카메라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설정이 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모양을 일단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클래스라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거는 뭐 그냥 알아서 만드시면 되겠죠. 축도 알아서 잡으시면 되는 거고. 카메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쭉 출발할 때 여기에서 위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00% 정도, 여기 이 X축의 70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한 100% 정도 따라 올라갔다고 가정하면서 여기입니다. 여기에 놓으면 되는 건데, 그 L이라는 그 글자의 축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거죠. 위쪽으로 가는데, 여기서의 기준축은 뭐죠? X의 기준축은 여기 접선 방향이죠. 이런 쪽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에서 얘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이 위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90도 돌아서 45도 이상 꺾어지는 거죠. 135도. 135도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Y축 있는 방향으로 꺾였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이거는 한 800% 여기서 보시면은 로는 800% 가서 한 200% 거슬러 산처럼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표면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다시 이거는 135도 떨어진 거고.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쪽은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칭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간 게 한 1300% 갔고 여기서 아까도 200% 이건 이제 1400%에 100%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는 위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X의 축이 이쪽으로 가죠.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요만큼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45도만큼 돌아간 거죠. 그래서 45도 돌아간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코딩의 예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초콜릿 보여드렸었죠. 그 초콜릿 비슷한 이제 모양인데 그거를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뇌에서도 전에 말씀드린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공식이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심플한 어떤 도형을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볼록 한 면하고 이제 오목한 면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그 표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피어의 서피스를 놓고요. 스피어의 서피스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을 구의 표면상에서 이거를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하는데 XE는 이제 20% 그러니까 우주선 방향으로 라인으로 그냥 뽑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모양은 어떻게 하면 뭐 복잡하니까 이제 생략했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렸죠. 컨투어 커베처에서 코딩을 하면 되고요. 카메라는 요 중앙 지점이죠. 중앙 지점은 뭐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X 해축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X 해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오면은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면 628%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서 한 470% 돌아갔고 위쪽으로 또 타고 올라가야죠. 이 면을 타고 올라가는 건 한 60% 잡고 그래서 100%는 이제 여기서 요 모양의 새로운 X 해축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 X 해축은 여기 X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100도 정도 이제 됐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위에서 뽑아낸 요 면을 해서 가운데 또 이렇게 좀 파지죠. 싱크1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파지는데 이거 파지는 거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코딩이. 카메라는 여기 프로트루드 여기 위에 나와 있던 프로트루드 1의 서피스로 잡고 이거 전체를 이제 서피스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C를 잡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라인만큼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길이는 맨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이는 맨 처음에 직각좌표에서 맨 처음 이 심플 도형을 생성할 때의 x를 잡죠. 그 x를 100%라고 잡고 나머지는 전부 이 100% 크기에 연동돼서 그러니까 비례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익스트루가 몇 번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 퍼센트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체에 속해져 있는 모든 파트들의 퍼센트는 전부 처음에 생성된 X축에 연동됩니다. 그런 모든 게 전부 X축의 크기하고 방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지은 것도 X 파라메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셀 1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프로트루드가 쫙 이제 있는 울퉁불퉁한 이거를 내서는 거고 12는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싱크를 더했죠. 그래서 싱크 1이 추가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서피스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피스 좌표의 코딩 이제 네 번째로 XC가 컷인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양이 이제 올록볼록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는 이제 주로 그런 형태였는데 이 볼링공 자체를 여기다가 공을 이렇게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뚫었다 드릴이나 뭐 이제 기계 같은 걸로 뚫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XC 컷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맨 처음 시간이죠. 그럼 엑스파라 처음 시간에 이걸 어떻게 했죠? 익스트루드로 마이너스 Z로 쭉 익스트루드 시켰었죠. 그래서 그 실린더를 가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로 시켜도 되고 컷으로 시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로스로 봐도 되고 이제 컷으로 봐도 되는데 이게 어떠한 금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서 이 물체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익스트루드 시켜서 이걸 파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거를 드릴 같은 걸로 뚫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컷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구멍을 익스트루 시켜서 뺄 때는 어떻게 됐죠? 집합으로 만들고 이 빼는 실린더를 중간에 마이너스를 씌웠었죠. 즉 그때는 이제 클래스나 인스탄스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시면은 대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스피어 콤마 마이너스 실린더 가로 닫고 마이너스 실린더가 3개였죠. 구멍 하나, 두 개, 3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린더라는 인스턴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집합 개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드릴 같은 걸로 판다 그러면은 이거를 XC 앞에 있는 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면 앞에. 컷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팠다고 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봐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XC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탄스에다가 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의미를 지금 이거는 시멘틱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는 것을 달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드릴로 팠을 때 마이너스 서클 여기서 마이너스 서클에서 서클 2까지를 얼만큼 파느냐 30%가량 마이너스 Z 햇 방향으로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를 파는 거죠. 그래서 파는 거는 코딩을 해보면 카메라는 이제 스페어의 서피스를 잡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이제 서클이죠. 클래스 서클 잡고 컨트레스트 이 구멍은 이 전체 X의 한 10% 정도 된다. 10%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50에서 20, 마이너스 20이라는데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게 x 해축이 이렇게 돌죠. x 해축에 반대로 돌았으니까 한 마이너스 50 정도 왔다. 그 다음에 z 해축으로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정도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서클에 x 해 좌표를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밑으로 했으면은 여기 원래 좌표에 대해서 여기 요렇게 돌아가겠죠. 지금 이게 아니에요. 빨간선 기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녹색으로 돌아가는 요 기준 요 점에서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서피스 좌표의 x 핵 방향은 이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90도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우스를 보시면은 카메라는 이제 헥사히드론에서 서피스로 잡아요. 왜냐면 이제 정사각형에서 이제 쭉 뽑아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정육면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정육면체로 봤고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때 원래 x축 빨간 축에 이렇게 360도가 도는 겁니다. 이게 x 해축이에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y 해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문을 세 개를 빵빵빵 뚫는데 문은 렉탱귤라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XC에. 그 다음에 방향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축 방향으로 10만큼 뚫고 들어갔고요. 뭐 더 뚫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벽의 그 두께가 뭐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렉탱귤 1이라는 거는 역시 헥사히드론의 서피스를 잡고요. 클래스 문이라는 건 렉탱귤이죠. 클래스 렉탱귤을 갖다가 컨트라스트 20 정도 잡고 즉 여기에 그러니까 이 x 빨간 x축하고 여기 이 문의 기준축인 여기 x 해축 녹색으로 되어 있는 x 해축은 이거의 빨간색의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카메라는 보시면 이만큼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돌아가면은 이 직각좌표에서 다 돌아가면 이게 400%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 260% 정도 온 겁니다. 260% 정도 왔고 여기서 위에 높이가 이제 문 높이가 한 20% 정도 이제 y 해축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돌아가는 거는 뭐 똑같은 접선 방향 이쪽 방향이나 x 방향이 두 개 같으니까 0도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좌표의 코딩 다섯 번째로 보면은 XD가 디바이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든 경우인데 디바이든 서피스 좌표로 잡으면서 XD를 디바이드로 잡는 경우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기는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껍질이라는 것 자체가 서피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깎아내는 거니까 이제 XD를 0보다 작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O이라는 거는 보면은 여기서 원래의 X 실린더, 이 O는 실린더로 모델링을 하죠. 실린더로 모델링을 할 때 원래의 빨간 X축이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X 해축은 이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연녹색으로 표시된 이쪽 연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Y 해축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 실린더니까.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Z 해축은 바깥쪽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실린더 표면에 이렇게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여기 연회색으로 이제 한 요만큼만을 이제 벗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안에 칼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거를 쭉 이만큼을 이 파트하고 이 파트를 분리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디바이드인데 그거를 두 개로 분리됐을 때 이제 필드 큐컴버라고 이제 껍질 벗겨진 놈 그거를 이제 필드 큐컴버 10하고 이제 그 껍질 필11이라고 나눠 보면은 이거를 큐컴버를 디바이드 3로 디바이드 시킨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디바이드 3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메라는 큐컨버점 카메라. 그러니까 큐컨버점 카메라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 실린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린더의 맨 처음 여기 출발한 요 원의 XC죠. 원래 카메라는 거는
2차원 면을 얘기하는 건데 요 2차원 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카메라 좌표라는 거. 일단 2차원 면이 카메라 좌표가 정해지면 Z축 방향은 그냥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좌표라는 게 2차원 좌표를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차원 좌표도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큐컴버에다가 이제 속한데 왜냐하면은 이 껍질을 이 칼을 이렇게 넣는 거는 이 오이의 서피스 좌표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2차원 면이기 때문에 즉 3차원 면이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어요. 3차원 공간에만 넣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카메라 좌표로 잡아서 3차원 공간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까맣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쪽으로 칼날이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벗겨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클래스를 보죠. 나이프 2라는 거가 이제 클래스 잡고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나이프 2라는 거의 모양은 결국 뭐냐면 이 모양이 바로 나이프 2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이 나이프 2의 모양을 여기다가 쭉 디바이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다가 공간에다가 위치를 제 위치에 시키고 이 오이하고 맞게 공간의 위치를 딱 시킨 다음에 XD를 마이너스 100%딱 때리면 이게 쫙 잘라지는 거죠. 이만큼이 쪼개져 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XP하고 XO는 뭐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나이프 2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나이프 1서부터 봐야 되는데 나이프 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카메라의 큐컴버 서피스예요. 그러니까 큐컴버에서 이 서피스라는 게 이거는 이 모양은 뭐냐면은 이거를 칼로 이렇게 쭉 밀었을 때 오이의 껍데기에 남은 그 외곽선입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죠, 이게. 그 바운더리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컨투어는 이렇게 코딩을 하고 오이의 서피스 상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커베처도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막 이렇게 잔챙이 잔벌길까지 전부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거 그냥 한번 쭉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뭐야 되나 쭉 이렇게 타원 비슷한 게 그냥 오른쪽으로 쭉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도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진짜 뭐 무림의 고수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뭐 컨투어나 커베처를 계산해서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기존의 이제 물체 인식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이렇게 이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굵직굵직 오이는 그냥 이렇게 굵직하게 하고 여기 자른 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도 이제 하나 넣고 해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씩 이제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있는 건데 그게 점을 하나를 이렇게 위치를 해가지고 이 점들의 색깔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충 여기 세 개가 색깔이 맞아 떨어진다. 그레이 레벨이 맞다. 그러면은 이건 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 맞게.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면 또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회전하고 막 이렇게 시키면서 어느 하나가 떨렁 맞았다. 대충 뭐 맞았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이거는 뭐 오이 베끼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눈에서 이제 뭐 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뭐 희한 게 뭐 왼쪽에는 허연 게 있고 좀 노르스름한 게 있고 왼쪽에는 뭐 이렇게 길게 오른쪽에 커튼 비슷한 게 뭐가 이게 흩어져 있고 뭐 밑에 있는 바닥에 뭔가 책 같은 게 뭐 있고 그럼 포인트가 세 개죠. 커튼하고 바닥에 있는 책하고 위에 있는 조명 이 세 개만 대충 위치만 하죠. 내가 지금 방에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인식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도 대충 뭐 60% 이상은 다 인식이 돼요. 왜냐하면 뭐 이게 거의 사지선다형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게 경우의 가지수를 줄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틀릴 확률은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60%는 넘어가는 인식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컨투어 커베트를 코딩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사람이 어떤 외계 세계에서는 오이를 그렇게 잘랐을 때하고 오이를 쭉 잘랐을 때하고 이게 다른 걸로 물체로 인식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 오이 자른 거예요. 쭉 가나 뭐 꼬불꼬불 가나 뭐 그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분이 될 수, 한계는 어디냐? 구분이 될 수 있을 때까지만 거기까지 적당하게 그냥 두리뭉술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프 2가 왜 생겼냐면은 나이프 1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걸 가지고 이게 칼날이 이렇게 겉화면으로 가서는 안 되죠.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 오른쪽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이제 이만큼을 밴딩을 시켜줘야지 돼요. 여기를 꼭 요만큼을 잘라서 이렇게 위쪽으로 탁 올려줘야 되겠죠. 그 밴딩을 시켜줘서 이렇게 가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모양을 XY 좌표에다가 여기 위치시키고 X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잡은 다음에 X를 마이너스 100으로 때리면 이게 쭉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니언에 이제 껍질 벗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어니언은 원을 디바이드 2로 껍질을 벗기는데 이거는 어니언의 카메라죠. 역시도 이 디바이드에 해당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X, Y, Z 좌표 해시 아니에요. X, Y, Z 축에다가 3청에다가 배치를 하고 XD를 마이너스로 그냥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서 이거를 컷1이라고 해서 이걸 포지셔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어니언 서피스로 잡아서 이만큼을 즉 이 회색으로 표시된 이만큼을 까는데 이 회색으로 된 거를 이 모양을 이 XYZ의 3차원 좌표로 즉 3차원 직각 좌표로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표면을 쫙 가서 아까처럼 이 지구본을 3개 전도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 XC를 떨렁 잡아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XC를 잡아줄 때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이 좌표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본에 있을 때하고 3개 전도로 폈을 때 이게 저기 비율이 달라지죠. 근데 비율이 달라진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 컨투어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여기 저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포인트가 얼마죠? 그러면은 직각 좌표에서 여기서 직좌표에서 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0, y 좌표가 얼마고 z 좌표가 뭐 50만큼 올라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50 뭐 이게 포인트가 지정이 되겠죠? 여기도 지정이 되겠죠? 여기도 지정이 되겠죠? 그거를 이 전도에다 펼친 이쪽으로 이 포인트를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매핑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디바이드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서피스 좌표를 이용해 편리한 것도 뭐 사실 전부 다죠. 뭐 거의 뭐 그게 아닌 경우가 뭐 잡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가 다 이제 간단한 심플리스 베스트라는 원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도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의 겉좌표들을 이용해서 이게 만드는 거죠. 농구공에 이제 이 무늬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양파 깔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테라스는 이쪽으로 이 사각형을 쭉 잡아서 앞쪽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쪽은 여기를 이제 중간에 쭉 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커트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 장미 그림은 이 셔츠를 먼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 셔츠를 서피스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의 털도 일단은 돼지 비슷한 매끈한 이 몸통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파티클 시스템으로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일단은 한 실린더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다리 뽑고 팔 뽑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입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뽑고 이렇게 뽑는 거죠. 여기 비늘도 마찬가지예요. 비늘도 여기에 하나하나 서피스에다가 비늘 하나를 붙이는 거고 이런 손잡이나 뭐 노브나 이런 것 자체도 다 서피스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3차원 선을 그으려면 이제 근데 아까 제가 XC 즉 3차원 면에다가 XC를 잡을 때 이제 컨투어하고 커베처를 이용해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즉 선으로만 나타내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3차원 면에 즉 서피스에서 이 C8 자체를 얻는 것도 이제 쉽진 않아요. 보면은 3차원 선을 그리려면은 도화지인 3차원 면이 있어야 되고 그 도화지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서피스 좌표인데 사실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3차원 면이에요.
이 3차원면에다가 막 내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게 C 하나로 코딩이 되겠습니까? 보면은 보통 해서. 근데 이런 거는 사람이 봐도 선생님이 이런 거 딱 보여주고 자 이거를 한번 어떻게 휘어졌는가 이제 뭐 암기를 하세요. 이게 안 되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결국은 어느 정도 이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런 1000억 개 가지고 한들 인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근데 왜냐하면은 물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파도 같은 거가 칠 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이거는 다 이 국면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 인식은 이제 보시면 음향 패턴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클래스도 그 경험 바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험에 의해서 그 인간의 뇌가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거를 충분히 이 파라메타 C8를 전부 이 인식을 해서 코딩을 해내지 못하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자세한 거는 뇌 속에 새겨지지 않는다. 새겨지지 않는 거는 인식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치로 봐서 XC의 축이 그거를 기준 경험치로 내가 인식한 정도의 정밀도까지만 XC로 선을 만들고 그걸 메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쉬라는 거는 예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뭐 전부 바둑판처럼 처음에 메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뭐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킬 때마다 이렇게 쭉 그물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눈 주위 같은 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이게 푹파해진 모습만 보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눈 주위가 부위 모양은 대충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눈덩이가 거의 보면은 이렇게 이 평행으로 돼 이게 서피스가 평행이에요. 거의 그 이제 구표면에 이제 그리듯이 이렇게 되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도가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도가 1이라는 건 뭐냐면은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자유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갔다 위쪽으로 나왔다 이러는 게 아니라 대충 평면상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돌까 이것만 표현하면 자유도가 1이죠. 입 같은 거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자유도가 2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이 평면상에서는 자유도가 1로 이제 쭉 돌죠.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게 이 끝에 입술의 끝점 양점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씩 웃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이제 파고들기 때문에 이 Z 쪽에 그 위쪽 아래 즉 상하만 그러니까 좌우만 있는 건 자유도가 1, 상하까지 있는 거는 자유도가 2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하 아래 위의 자유도가 이렇게 진짜 보면은 왕창 랜덤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럭비공처럼 이렇게 좀 휜 모양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자유도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C를 할 때는 경험에 기초해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경험에 기초한 음향 패턴에 기초한 자유도를 갖는다. 그 자유도는 한쪽 방향은 제한을 두어서 자유도를 1로 만들거나 아니면 제한한 1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상하 자유도는 단순한 어떤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두뇌에서는 그 정도의 자유도밖에는 허락하지를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모양은 이제 우리가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메쉬 구조를 음향 패턴에 따라서 곡선 형태로 만드는 거를 식으로 해서 자유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그거보다 이제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 정확한 게 정밀도를 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한된 자유도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뇌는 이제 우리 뇌는 이제 뒤로 갈수록 경우의 수가 이제 쭉 줍니다.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했어서 정확도도 좀 떨어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상 이런 이 메모리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0억 개라는 거에 이제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상
정확한 아주 그 정밀한 C8R을 얻는 거는 뭐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거는 이렇게 가장 심플리스 베스트 더 참 간단한 도형부터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평면 하나 만든 다음에 말 안장처럼 이쪽으로 구부리고 이쪽으로 구부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반달 뚫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뚫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밴딩에서 나오겠습니다. 베개 같은데 이제 베개는 이게 직사각형으로 이제 재봉질을 해서 만든 거여서 여기서 이 X 밴딩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갖고 오는 이런 방법은 즉 자유도를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는 XB, XS, XW, 트위스트, 밴딩, 스퀴즈, 스트레치, 트위스트 이 세 개인데 이거는 어떤 그 공식 즉 어떤 간단한 공식으로 디스크라이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이 정도까지는 뇌가 인식을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까지는 이거는 너무 힘들지만 뇌가 XB, 밴딩, 스트레치, 트위스트가 정도까지는 뇌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자유도를 갖는 이게 거의 자유도의 이제 한계인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것도 아까 그 초콜릿 할 때 설명을 드렸고 고기 비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발도 이거 해서 쭉 펼치면 평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역시 여기 보시면 이제 잔 그물들이 쭉 있는 건데 이 그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사람의 표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피스 좌표를 이용해야 되는 익스트루드. 이거는 보면 이제 서피스 좌표를 이용해야만 하는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용수철인데 이게 한 번에 익스트루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축상에서 겹쳐지거나 그러니까 같은 파트들이 축으로 쭉 올라가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함수 개념으로 보면 그게 함수가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용수철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똑같은 물건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씩 이제 잘라가지고 만들거나 이어 붙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길게 뽑은 다음에 이제 X로 휘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휘어야 되는 건데 이 휘려고 그러면은 또 휘는 축이 있어요. 휘는 궤적을 만들어야 돼요. 휘는 궤적 자체가 용수철 궤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용수철을 만들 때 이거를 만들 때 이제 동그란 이제 실린더 같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만들죠. 강철을 감아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코딩하는 것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파라에서 똑같이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딩을 하냐 하면은 이 실린더를 이렇게 쫙 펼칩니다. 서피스 좌표를 펼친 다음에 이거 궤적을 보면 0,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죠. 근데 서피스 좌표를 펼치고 나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곡선으로 쭉 이게 돌아서 올라가던 게 직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라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라인 1, 2, 3. 즉, 한 방에 한 번 돌아올 때 주기마다 줄 하나씩 그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쭉 그은 다음에 여기를 쭉 이 평면을 둥글게 말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용수철이 되는 거예요. 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수철 구조는 이거를 이제 보면은 스프링 1이라고 표시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라인 1이죠. 라인 1은 그냥 라인 1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접합을 시켜야 되죠. 라인 2서부터는 라인 1에다가 이제 붙여야 됩니다. 이제 플러스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인 1을 보면은 이 표면이 뭐죠? 실린더 1의 서피스죠. 실린더 1의 서피스를 컨투어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0,0에서 여기가 어디죠? 628%. 628% 가면은 3.141592 해가지고 끄트머리가 남아서 이게 완전히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파이 x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를 뭐 기호로 쓰면 돼요. 여기다가 이 스트링을 표시해서 2파이 x라고 넣으면 돼요. 저는 알기 편하게 그냥 628%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x가 이만큼이니까 x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보면 x가 이만큼이죠. 이 x 해시니까 이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이게 잘못됐네. 여기 이게 100%면 이게 100%면 이게 628%죠. 628%면 이게 15%가 안 되겠네요. 628%에 한 100% 정도 되겠네요. 이게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한 15%라고 하면은 여기가 628%에 15% 여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얼마죠? 0에서 15%. 여기는 두 개 올라가니까 628%에서 30%.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쭉 궤적을,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일을 한, 이 용수철 궤적은, 바로 다음 강의에 이제 이 트위스트 쪽에 기본축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피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엑스트루더들이 굉장히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다 이제 서피스를 이용해서 저걸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한 가지 또 좀 그거보다 다른 예로 해서 이제 용수철 비슷하게 이제 익스트루드 말고 이제 어떤 이 용수철 같은 어떤 기법을 쓰는 그런 거를 이제 좀 표시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공에 이제 저걸 적는 거고요.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물도 이제 이게 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쭉 피면은 이게 평면이 되겠죠. 평면에다가 실 옷감 째듯이 이제 쭉 묻는 건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물 코하고 코 사이에 이 실의 길이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제 늘어나질 않고 이렇게 줄었다 모양만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밴딩으로 표시가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물도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실 감는 건 서피스 잡는 거고 이건 이제 암각하죠. 이제 저기다가 돌 표면에다가 그림 그린 거고 이거하고 이거는 뭐 이제 서피스를 이제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딩이 돼요. 양파 껍질처럼. 이것도 철사도 이제 이렇게 감은 거죠. 이렇게 감은 건데 철사 자체로 보면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서피스죠. 서피스에 여기 쭉 저게 철사 비슷한 걸로 이렇게 쭉 연결한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서피스가 아니면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진 않지만 진짜 거의 너무너무 힘든 그러니까 서피스를 이용을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러한 예들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피스 좌표를 정리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물체 형태를 표시할 때 겉면을 기준으로 하죠. 물체마다 이제 기준축도 알 수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겉표면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 서로 의미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서피스 좌표는 이런 3차원 면을 보고 면상에서 서피스 면의 기준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죠.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물체 형태가 갖춰지면 그것이 시멘틱 단위인 파트가 되고 파트들은 이제 울럭불럭한 이제 음양 패턴이 나타나고요. 음양 패턴과 이제 면은 이제 파트의 클래스들을 서로 비교 매칭해서 물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도적인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는 게 서피스밖에 없기 때문에 없이 음양이 나타나는 이제 서피스가 되는 거고요. 서피스는 축은 기존 축하고는 다르게 X, Y, Z 축을 이용해요. 이 서피스 좌표를 이용하면 X, Y, Z 즉 기존의 직각 좌표하고 실린더 좌표, 원통 좌표하고 구 좌표가 세 개가 다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길이 방향으로 다 도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여기서는 직각 좌표를 쓰겠어, 여기서는 구 좌표를 쓰겠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서피스 좌표 쓰겠다. 그 선언을 하고 서피스 좌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축을 X, Y, Z 해지라고 놔버리고 거기서 그냥 이제 자유도를 일일로 약간 제한을 해서 XC를 구하고 익스트루드 시키면 그러면은 물체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는 이게 녹색 RGB에서 R은 원래 X축을 쓰는 거니까 나머지는 녹색, 청색, 노란색으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밴딩하고 스퀴즈 스트레치, 그 다음에 트위스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